조선의 신무기 신기전을 소재로 삼아 큰 인기를 얻은 영화 신기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신기전이 세계우주학회가 인정한 세계 1호 로켓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서양의 로켓보다 무려 80년을 앞섰던 최초의 로켓, 신기전에 담긴 선조의 과학,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다 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여름 모든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나로호가 발사됐다. 발사는 성공적인 듯 했지만 결국 위성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우주개발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 시도한 첫 발사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더욱 아쉬움을 남긴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오래전 조선시대부터 뛰어난 과학기술로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로켓을 발명했었다. 바로 최고 발사거리와 화력을 자랑하며 당대 최고의 신무기였던 신기전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의 조총보다 더 위력했고 서양의 로켓보다 80년을 앞섰던 최초의 로켓, 신기전에 담긴 선조들의 과학을 알아보도록 하자.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전쟁신으로 수많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올해 한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까지 받은 영화 신기전. 특히 이 영화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최신식 무기를 소재로 했기 때문이다. 귀신신, 틀기, 화살전.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란 뜻의 신기전은 이름 그대로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는 화살로 조선시대 때 활발히 사용된 무기다. 신기전은 세종 30년 1448년 개발된 로켓 무기입니다.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궁중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수많은 화약 무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화약 무기 중에 달리는 불이라는 주화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선시대 세종대에 들어서 신기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기전은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그리고 산화신기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된다. 전체 길이 5.5m, 약통 길이 70cm로 크기가 가장 큰 대신기전은 사정거리가 약 1.5km에서 2km에 달하며 목표 지점에 도착한 후 종이폭탄이 폭발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미사일과 같다고 보면 된다. 길이 5.3m의 규모로 대신기전과 비슷한 산화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다. 1단 로켓 윗부분에 또다시 지화라는 소형 로켓과 발화통을 장착한 것으로 1단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간 후 2단 로켓이 점화되어 폭발하게끔 되어 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신기전은 작은 종이폭탄이 달려있는 로켓 화살이다. 1.45m 길이의 대나무 앞에 쇠촉을 달고 그 위에 약통과 종이폭탄을 단 것으로 구조와 원리가 대신기전과 비슷하다. 소신기전 또한 길이가 1m 남짓되는 대나무 앞에 쇠촉을 달고 약통을 장착하는 것은 같지만 다른 신기전들과 달리 직경이 좁아 종이폭탄은 부착하지 않는다. 뛰어난 사정거리와 폭발력, 그리고 정확성으로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왜구를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신기전. 그렇다면 신기전은 어떤 원리로 발사되는 것일까? 1474년에 편찬됐으며 세계적인 과학기술 유산으로 평가되는 국조 오래설해의 병기도설에는 신기전에 대한 설계도가 남아있는데 워낙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복원이 가능할 정도다. 신기전의 구조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원통형의 대나무와 종이통, 점화선 등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통 윗부분에 화약을 채운 종이통을 부착하는데 점화가 되면 분사구멍으로 화약의 연소가스가 분출되어 그 추진력으로 로켓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기전의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통에 화약을 넣은 후 빈 공간을 만드는 방식인데 불로 점화했을 때 화약이 타들어가는 면적을 넓게 하면 로켓의 추진력이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기전에서는 끝이 뾰족한 송곳을 약통 아래 분사 구멍에 끼우고 화약을 아래부터 다져 넣은 후 다시 송곳을 빼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방법은 현대적인 로켓의 모터 제작 방법과 같다. 신기전은 각각 낱개로 발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꺼번에 수십, 수백 발을 발사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용되는 것이 화차다. 이 화차는 문종 화차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문종 원년 1451년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화차의 특징은 화차에 화살 100발을 얹을 수 있는 신기전기, 그다음에 화살 50발을 얹을 수 있는 총통기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신기전기에는 100발을 화살을 꽂아서 한꺼번에 발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총통기에는 사전 총통, 4개의 화살이 꽂히는 사전 총통 50발을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통기에 의하면 200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포였습니다. 또 화차는 차체가 바퀴축보다 반지름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이는 발사 각도의 자유로운 조절을 위한 것으로 0도에서 43도까지 적군들의 위치에 따라 각도를 조절해 공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밀한 설계에 따라 제작된 신기전은 당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병기 도설에 사용된 가장 작은 단위 1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0.3mm와 같은 길이인데 정확한 발사를 위해 0.1mm 단위까지도 계산해서 제작했음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소중 신기전 그리고 산화 대신기전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실험을 통해서 세종 때 개발된 신기전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수한 이런 로켓을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우수한 과학기술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로켓 기술의 발명 뒤에 존재하고 있는 조선시대 최첨단 무기 신기전. 그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창의성,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우리 민족의 업적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주 개발에 앞장설 대한민국을 기대해보자. 당시 우리 과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사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때의 기술이 지금까지 이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사된 나로호가 비록 위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전제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